당시 자료랑 사진이랑 가지고 이제 복원해낸 목화 자단기. 대단합니다. 네. 긴장되는데. 이렇게 귀한 거를 보게 되다니. 와, 색깔이 다르네요. 와, 진짜 멋있네요. 와, 이 결 자체가 굉장히 곱습니다. 와. (660년)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백제는 멸망했다. 세련되고 우아한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온 백제는 그야말로 한류의 원조라고 할 만큼 백제 문화의 우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화려함과 절제미가 있는 무령왕릉. 단순하지만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륵사지 석탑. 정교하고 고급스런 금동 대향로. 그동안 우리가 교과서에서 봐왔던 백제의 보물들이 아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위대한 보물이 있다. 그 보물을 만든 사람은 3천이나 되는 궁녀를 거느렸고 그녀들을 강물로 투신하게 했다고 알려진 향락의 아이콘인 의자왕이다. 그런 의자왕이 일본에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둑판 목화 자단 기국에 숨긴 이야기를 찾아간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이수자 홍성효 작가가 의자왕의 목화 자단기국 재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21세기에서도) 그 만들어내기가 이제 구현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아주 난이도 난해한 만들수록 마음이 심란해지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이제 그 동물도 너무 요즘 실톱으로 아주 정밀한 세공용 실톱으로 오리려고 해도 거기 오리기가 아주 난해한, 이제 실패할 률이 아주 많은, 그 정도로 이제 크기도 작을 뿐더러 뭐 날개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표현을 해놓은 것 보면 과연 그 당시에 그 도구들이 궁금해지기도 하죠. 소재 재료 자체를 가공하는, 마름질하는 그 자체가 난이도가 뛰어나는 거죠. 아주 높은 겁니다. 높아서 이제 만들수록 누구나 이제 다음에는 안 만들어야지 하는 이제 생각들을 자꾸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누구나 만들어 보면은. 현대 기술과 장인의 실력으로도 제작이 쉽지 않다는 목화 자단 기국. 실물이라도 보며 복제하면 좋겠지만 이 세계 최고의 바둑판은 현재 일본 왕실의 유물 창고인 정창원에 보관되어 있어 우리는 실제 모습을 볼 수 없다. はい、正倉院事務所です。はい、もしもし。はい、はい、こんにちは。私は韓国のドキュメンタリー会社の名前はキムナヨン PD ですけど、はい、一つ聞きたいことがあるんです。 우리 제작진은 정창원에 있는 목화 자단 기국 촬영과 관련해 인터뷰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거 촬영이 쉽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정창원의 모습이 카메라에 꼭 담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백제가 당시 일본의 세력가인 가마타리 가문에 목화 자단 기국을 선물한 것은 맞지만
백제가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일본에선 말하고 있다. 백제에서 제작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에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제작진은 무작정 정창원 취재를 위해 일본으로 갔다. 일본 왕실의 보물 창고인 정창원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유물의 일부만 공개가 되는데 일본 학자들조차 접근이 어렵다고 한다. ごめんなさい、ちょっと探し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結構そういう観光地とかはどこでも言われますと言われると思うんですよ。その 이곳에는 유물 9천여 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목화자단 기국뿐만 아니라 백제, 통일신라 유물도 있다.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목화자단 기국이 공개되고 과연 어디서 제작됐는지를 둘러싸고 한중일 역사학자, 바둑 연구가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목화자단 기국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는 그 동물 문양은 화각이라고 하는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제 소 뿔이죠, 뿔. 그 당시에도 뭐 국내에서 그 뼈를 가공을 뭐 충당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재료 자체가 다 국내에서 이제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범위 이 자연 환경에서 나지 않는 재료들입니다. 다 상아도 그렇고 나무도 뭐 흑단 또 자단 이런 건데 한국에 없는 재료가 사용된 목화자단 기국.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백제 제작을 의심받고 있다. 10년에 1cm밖에 자라지 않는 단단하고 색깔이 아름다운 자단 나무는 인도나 동남아시아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상판 바둑무늬 줄은 코끼리 상아 소재이고 낙타, 악어 등 한국에 없는 동물의 무늬가 새겨 있어 당시 백제에서 제작하지 못했을 거라 말한다. 만약 이것이 백제에서 제작된 것이 맞다면 당시 백제의 교육 범위가 매우 넓었다는 것이고 최고의 공예 기술과 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목화자단 기국을 직접 보고 온 이도학 교수. 낙타가 8필이 붙여져 있어요. 낙타 그림이. 백제가 왜 낙타를 선물한 기록이 2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백제인들은 낙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낙타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의자왕이 외조정의 권신인 후지와라노 가마다리에게 선물한 것인데 너무나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나온 도록에 보면은 당나라 제품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당나라 제품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바둑판에 화점이 딱 이제 새겨져 있는데 17개인데 이게 우리나라 전통 바둑인 순장 바둑하고 화점 숫자 17개가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당나라 바둑판도 확보해서 봤는데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것은 백제의 국력을 나타내고 있고 백제인들이 누렸던 세계가 동아시아 전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나무 자단, 흑단, 이제 솥불 또 상아 이 재료가 전부 이제 수입재죠. 지금에 말하면 그 삼국사기에 봐도 그 건축조인가 거기 봐도 그 건물을 집 지을 때 또 흑단 나무를 썼다고 하잖아요. 목화자단 기국이 한국에서 제작한 것임을 밝혀줄 바둑 전문가 손종수 시인을 만났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사용하던 조선시대까지 사용하던 바둑판을 보면 꽃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화점이죠. 그냥 점이 아니고 실제 바둑판을 보면은 지금 화점이라고 불리는 그 위치에 꽃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진짜 화점인 거죠. 일본이 우리한테 바둑을 배운 게 아니고 중국에서 자기들이 직접 받아들였다 이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화점이에요. 제가 칼럼에도 그렇게 썼지만 화점 정석이라는 걸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일본에는 화점 바둑판이 없습니다.
화점 정석을 만들어 놓고 돌 2개가 화점에 있으면 2연성이라고 그러고 3개가 있으면 3연성이라고 그래요. 그 화점에 맞게 그 화점의 정신을 계승하면 2연화, 3연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드는 건 별자리인데 실제로 자기네들이 받아들인 거는 화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심코 화점 정성을 만들어 놓고 못 바꾼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화점이 건너갔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바둑판을 가진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 단서들과 정황들이 나왔음에도 일본도 중국도 목화자단 기국을 백제가 제작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제작진은 백제 제작을 증명해줄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다. 지금 이게 교도통신에서 한 건데 링크가 지금 내려갔어요. 저 링크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자기네들도 좀 난감해요. 난감해하고 이게 원래는 그 기사를 이런 일반에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데요. 원문 자체를. 근데 한번 자기네들도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는 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정창원에서 이제 그 쇼쇼인 그 사람들을 국내청 사람들이 목화 자단기국에 있던 그 소나무 재질이 나왔다는 그 기사 원문을 찾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기사로? 네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얼마 뒤 교도통신 한국지사를 통해 기사의 원문을 전해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목화자단 기국 본체에 한국에서 목간이나 공예품으로 자주 쓰이는 한국의 소나무 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사실이라면 이것은 쇼소인의 여러 보물 중 유일한 사례다. 이 사실은 일본 국내청 쇼소인 사무소가 조사했다. 그리고 서랍의 내부에 송진과 같은 물질이 스며 나온 점, 안이 텅 빈 구조인데도 중량이 4kg으로 무거운 점도 소나무의 특징과 일치하게 써있다. 지금까지의 추론과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만큼 강력한 증거다. 백제의 공예기술의 우수성과 더불어 문화 전파와 교류에 앞서 있다는 것이 목화자단 기국을 통해 다시 한번 밝혀지게 된다. 그 오차도를 가능한 한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전부 다 치수선을 칼로 이제 꺼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톱으로 따듬고 그러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밑에 풍열 부분으로 이제 요 쪽대를 만들어 가지고 풍열 부분에 여기 이제 숨은 장부촉이라 하는데 촉을 만들어서 요 홈을 파 가지고 끼우는 거죠. 이렇게 끼워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풀 작업을 해서 고정을 시킬 건데. 족대와 풍열 부분, 즉 바둑판의 다리가 완성되어 간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다. 정교한 작업을 거쳐야만 바둑돌의 미세한 떨림도 잡을 수 있다.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섬세함의 연속을 거쳐야 한다. 시간과의 싸움보다 자기와의 싸움. 바둑판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서랍의 원리를 찾다가 알게 된 또 다른 점. 받는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것이다. 이제 사용자가 이제 왼손잡이였거나 이제 그런 걸 이제 배려해서 또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선물을 받는 사람의 특성까지 고려해 제작된 목화자단기구. 과연 누구에게 보낸 선물이기에 의자왕은 이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을까? 왜 의자왕은 일본에 이 선물을 보냈을까?
백제는 선물 외교에 치중을 했어요. 선물 외교. 특히 백제에 가장 가까웠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외밖에 없었어요. 사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던 백제를 지원했던 유일한 나라는 외밖에 없었습니다. 백제는 외에 대해서 공을 들였는데 외인들이 역사 기록을 남겨놨어요. 백제는 외인들을 자신들의 정책인 페이스 안에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외교 정책이 뛰어났던 의자왕. 해동증자라 불릴 만큼 효심과 우애가 깊었던 왕. 그리고 신라의 서쪽에 있는 40여 개의 성을 일거에 점령하고 왕권을 튼튼하게 만든 왕. 왕으로서 커다란 업적을 남겼지만 우리에게는 삼천궁녀 의자왕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의자왕의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줄 정재윤 교수를 만났다. 이 의자왕은 이제 패망의 군주로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됐고요. 백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면은 의자왕, 삼천궁녀, 황산벌 등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백제의 문화가 집중되는 게 아니라 사실 패망, 그 중에서도 의자왕이 굉장히 실정과 관련돼서 부각이 됐는데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 이제 신라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되잖아요. 신라가 백제를 공격했으면은 침략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는 그 의자왕을 최대한 폄하시켜야 되겠죠. 고려 말까지도 삼천궁녀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제 조선 중기 이 문신인 김은이 쓴 이제 시에 처음으로 이제 삼천 가무, 가무는 이제 궁녀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무가 모래에 파묻히고라는 이런 기사가 등장하고 이름으로써 이후에 이제 15세기 말기 이후에는 삼천궁녀 이꼬르 의자왕 그리고 백제 멸망의 군주로 이제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백제 멸망과는 거의 1000년이 떨어져서 등장한 왜곡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의자왕은 신라로부터 빼앗은 성이 10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 정복군주의 금메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의자왕이 이제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자왕은 효성, 효도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즉위하자마자 죽을 죄를 제하고는 죄수들을 모두 방면해 줬습니다. 풀어놔 줬어요. 그리고 지방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다독여주고 그들의 고충을 헤아려주는 그 어진 성정을 가지고 있는 임금으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한 80%, 85% 목형 자체에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붙이는 게 거의 뭐 시골에 할머니들 밤에 앉아서 콩 가려내듯이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안 되고 거의 시간이 좀 많이 잡히더라고요 보니까. 세계 최고의 바둑판을 재현해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다. 상감 기법으로 작은 무늬 하나하나 새겨 넣었고 코끼리 상아를 한 줄 한 줄 고르게 잘라 넣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둑알 하나하나가 코끼리 상아를 깎아 염색한 뒤 그림을 새기는 발로 기법으로 만들었다. 이런 기법들은 당대 최고의 공예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 문화의 중심이었던 백제는 유독 아름다움과 우아함 그리고 낭만을 공예품에 담아 넣었다.
목화 자단 기국도 역시 그렇다. 보통 바둑을 전쟁의 모델로 많이 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의 모델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다 어떤 낭만을 부여한 거예요. 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둑판에 꽃무늬를 새기고 그 위에 놓이는 바둑돌에다가 채를 창감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문화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만들고 나서는 이제 내일 갖다 주고 나면 이제 밤샘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 생각뿐이죠. 거꾸로. 오늘로써 목화 자단 기국은 완성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다. 그러면 이제 밀어 넣고 당기고. 역시 놀랍습니다. 그 1400년 전에 이런 공예품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1400년 전에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도구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 못했던 그 시절에 이렇게 아주 극세공으로 섬세하게 이런 좋은 디자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역시 명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리 열면 저놈이 나와. 저쪽에 이렇게 닫으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이제 바둑판 하면 이게 차대가 줄 긋는 거인데 얘는 상감이잖아. 상감. 상하로 다. 상감. 이렇게 줄대로 파내고 거기다가 상아를 깎아서 갈아서 끼워 박은 거야. 근데 이 바둑판을 보면 나를 갑자기 겸손하게 만든다.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만들 수 있을까를 아주 집약된 그런 공예품이네요. 지난 1년간의 시간 동안 정든 바둑판을 보낸다. 일이 어려울수록 이제 지나고 나면 그때가 더 좋았어. 평소에도 제작자를 손을 떠난 것은 90%의 이제 몫을 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10%는 사용자가 완성시켜 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가의 손을 떠난 목화 자단 기구. 이제 사용자가 그 가치를 펼쳐낼 것이다. 의자왕의 바둑판에서 바둑을 두며 그의 오해를 말하고 재평가할 것이고, 목화 자단 기국이 메이드인 백제라는 것에 더 이상의 논란거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백제 문화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조명되기를 바란다.